너를 왜 뽑지 않느냐. 예. 예. 이 미스매치를 우리가 해결해 줘야만이 대한민국이 행복해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국회 들어가자마자 미래인재 육성 포럼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미래인재 육성 포럼에서 국가장학금이 지금 1년에 한 2조가 나가는데 비보이도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그렇죠. 비보이가 지금 국가장학금을 받으려면 대학을 가야 되고 가서 또 성적 B학점을 받아야 되고. 왜 그래야 되냐 이거죠. 본인이 너무너무 좋아서 춤을 추고 그 춤을 추는 것이 남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래서 국가 브랜드를 올려주고 그랬다면 그런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서 춤추기가 어렵다면 국가가 장학금을 줘서 더 열심히 네 꿈과 끼를 더 개발하라고 국가가 장학금을 주는 게 뭐가 이상하냐. 문제는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데 그런 것만 우리가 좀 저걸 하면 각 분야에서 정말로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각 분야에 있을 때 이게 자가발전기가 돌아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새로운 인재라고 우리가 봐야 되고 그런 인재를 우리가 어떻게 육성할 거고 또 그런 인재들이 어떻게 그 일을 찾아갈 수 있게끔 해주느냐.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 사람을 뽑는데 왜 성적을 보느냐. 나는 남을 도와주는 게 너무 좋아요 하는 사람을 남 도와주는 일을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알아서 공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배치를 할 수 있도록 스펙 초월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젊은 사람들이 자기가 진짜 잘하는 것이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게 해주자. 이게 우리 총선 공약이고 대통령께서 창조경제에 들어가는 대선 공약이고 지금 국정과제 111번째 과제고 이미 이것은 실험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조만간에 우리는 이제 학교 이름 쓸 것도 없고 토익 점수도 필요 없고 1차 면접 대상자를 뽑는 데는 인성 보고 네가 가장 뭘 좋아하는지를 보고 그 중에서 뽑겠다. 아마 이렇게 변화가 된다면 대한민국의 사교육 시장 또 교육 시장 다 바뀔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열심히 제가 사실은 준비를 하고 있다가 국회의원이 돼서 그걸 계속 지금 드라이브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그게 올 상반기 지금 시범적으로 몇 개 기업에서 이제 고졸 채용에 이걸 지금 적용을 해보고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왜냐하면 기업들도 스펙 가지고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뽑은 아이들에 대해서 그렇게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1차 면접은 이렇게 좀 해봐라. 그래서 저희 이제 국회에서 제 의원실에 명예보좌관들을 선발할 때도 저희는 학교 안 보고 아예 학교를 쓰지도 못하게 합니다. 자기 스토리만 가지고 면접 보고 뽑습니다, 저희는. 그렇군요. 지금 이제 4가지 덕목 중에 특히 이제 어치브먼트, 그 성취를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고요. 사실은 누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것과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딱 성취감으로 맞닥뜨려지는 그 포인트를 못 느끼는, 그 희열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그것을 만들어주는 것,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일자리하고 연결이 돼야 그것이 가능해진다. 그렇죠. 이제 그것이 결국은 또 교육의 어떤 개선과도 연관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새마을 운동이라는 개념은 참 익숙한데 의원님께서 또 새마음 운동, 새 마음이요. 이걸 또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운동이에요? 저는 이제 그 창조경제의 밑바닥에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그러니까 존중할 수 있을 때 융합이 되고 협력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경쟁사회에 살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제러미 리프킨이 얘기하는 공감의 시대라는 책을 보면 이제 경쟁의 문명에서 공감의 문명으로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공감의 문명이라는 건 시스템이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여러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을 때 힘을 발휘하는 이런 사회로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좀 따뜻해져야 된다. 내가 자존감을 가진 만큼 상대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사회가 돼야 여기서 창조경제라는 게 일어날 수 있는 거지. 서로 헐뜯고 내 것만 좋다고 하는 상황에서 절대 창조경제가 일어날 수 없다. 그렇다면 새마을 운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농업사회에서 산업화로 가는 하나의 심볼릭한 운동이었고 이 운동은 지금도 굉장히 유해해서 전 세계에서 지금 이게 적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산업화에서 지식화로 넘어가는 새로운 운동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운동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를 하다가 딱 집은 데가 어디냐면 학교예요.
학교가 저희 다닐 때하고 거의 다른 바가 없는 그런 학교에서 어떻게 창의적이고 자존감을 갖는 아이들이 탄생할 수 있느냐. 네. 그래서 이 학교를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한국 디지털 디자인 협의회 교수님들한테 부탁을 드렸더니 그분들이 좋은 생각이다. 네. 그러면서 뭘 하냐면 학교라는 공간에 예.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선생님, 학부형, 그다음에 학생들, 그다음에 지역사회가 함께 모여서 이 공간을 어떻게 바꿀 건지를 논의하는 과정. 이것이 지금 최근에 이제 디자인 쪽에서 쓰는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방법입니다. 네. 그러면 학교 수업 중에 이런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을 가지고 자, 이 공간을 어떻게 하면 선생님도 좋고 학생도 좋고 학부형도 좋고 지역사회도 좋은 공간을 만들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지금 프로그래머화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디자인 요소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 디자인 요소를 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학교의 선생님이 생각하는 학교와 네. 어머니가 생각하는 학교와 아이들이 생각하는 학교가 다를 거란 말이죠. 차이가 있죠. 예. 그러면 그 과정에서 소통을 저는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소통을 기대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런 소통 속에서 디자인 요소를 찾아내면 디자인 교수님들이 이제 디자인의 그런 소재를 만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예. 방학 중에 거기 참여했던 지역사회 학부형 예. 학생들이 다 함께 그 학교를 뜯어고치는 겁니다. 페인트 칠도 하고 예. 같이 땀을 흘리고 네. 그 과정을 통해서 저는 지역 공동체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 또 상반기에 지금 시범으로 한 초등학교 하나를 지금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예. 그 지역에서 그거 시범을 해보고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만약에 어느 뭐 학교에서 또는 그 지역에서 누군가 나타나서 우리도 이 학교를 한번 해보겠다. 예. 그럼 그 방법론을 저희가 드리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저는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어머니와 아이와 지역사회와 선생님이 지금까지 닫혀있던 걸 좀 열고 친구들하고도 좀 마음을 열고 같이 협력하고 같이 땀을 흘리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좀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 이렇게 존중감을 가져가야만이 이 위에 창조경제가 실린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준비하고 있는데 그 디자인 교수님들이 이제 몇 군데에서 실험을 좀 해봤답니다. 그러니까 뭐 학교에 학교 뒤에 애들이 막 싸우고 하는데 예. 그런 데다가 암벽 등반하는 그 벽을 설치를 한다든지 예. 또는 애들이 막 담배 피고 하는 저런 데다가 그 방송 스튜디오처럼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거기서 막 노래 부르면 그게 방송이 이제 학교 메인 그 모니터에 그게 나오게끔 뭐 해준다든지 예. 그리고 초등학교가 지금 다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방이 이렇게 짜겨져 있잖아요. 재미있는 발상이죠. 네, 근데 이제 애들이 자꾸 이제 떠나는 학교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데는 교실을 터가지고 아주 넓은 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공연도 좀 하고 애들이 좀 뒹굴게 그냥 밤에 막 뒹굴면서 책도 좀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서 아이들의 사고가 좀 이렇게 깨울 수 있게. 네. 그래서 저는 학교가 개선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선생님과 학부형과 아이들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땀을 흘려서 그런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길 저는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따뜻함을 찾을 수 있고 그런 따뜻함 속에서 창조 경제라는 게 저는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의원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쭉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어느 한 분야도 이렇게 걷지 않고 서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같이 움직여야 이것이. 그렇죠.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뭐 학교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예. 기업도 마찬가지고 예. 학교도 그렇고 같이 움직여야 이것이 하나하나씩 개선이 그래서 제가 되지. 따뜻한 창조 경제가 제 국회의원으로서의 미션인데 예. 이 따뜻함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따뜻한 창조 경제를 해야만이 창조 경제가 일어나는 거지. 그게 누구 한 사람이 해서 그렇죠. 되는 게 아니고 모두 함께 같이 고민하는 과정에서 일어난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창조라는 것은 뭐 요걸 붙여가지고 뭘 만든다 이런 건데 그거는 이미 있어 왔던 거고 경제라는 말은 돈의 흐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돈의 흐름을 창조적으로 또 따뜻하게 돌려서 거기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자. 네. 저는 이거를 창조경제라고 보는 거예요. 따뜻한 창조 경제 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아주 재밌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과학과 그다음에 어떤 또 스마트적인 개념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창조 경제가 뭐야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한테 꽤 도움이 많이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과 또 우리 OBS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겸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국회에 와서 이제 3년 남았는데요. 3년 동안에 이 따뜻한 창조 경제를 어떻게 구현하고 보여드릴 거냐. 여기에 지금 저는 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아이템입니다. 지금 미래인재 육성 포럼, 새마을 포럼, 스마트 에너지 포럼, 그다음에 K밸리 포럼, 그다음에 오픈 플랫폼 포럼 이렇게 해서 5가지를 제가 열심히 해서 정말로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산업 시대에서 지식화로 가는 이 그 변화에 제가 한번 큰 역할을 한번 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성원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바쁘신 가운데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전하진 감사합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리 과거에 좋았던 정책일지라도 그 정책도 결국은 유기체적으로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맞지 않는 정책이라면 모두가 합심해서 그 정책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꿔나가야겠죠. 한 사람의 10걸음이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중요한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다 같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10사람의 한 걸음 시대가 더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바로 같이 움직이고 같이 창조하는 창조 경제의 원동력, 힘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많은 생각할 거리들을 남겨놓은 시간이었습니다. OBS 초대석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